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귀에 쏙쏙 수원시조례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겠죠? 첫 번째 시간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조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오동석 교수입니다. 귀에 쏙쏙 수원시조례는 우리가 사는 수원시의 주요 조례를 함께 살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원시조례는 수원시민의 법이죠. 그러니까 민주적인 수원시민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조례 관련 상식과 시사적인 문제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본론이죠. 해당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권명랑입니다. 오늘 자리가 어떻게 마련이 돼서 함께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멘트를 받고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걱정까지 하실 일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오늘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법, 조례 궁금해서 들어오셨겠지만 오늘 이 내용만으로 잘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네. 어쨌든 처음에는 뭐든지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간단히 긴장 풀기의 의미로 조례 상식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몸풀기 너무 좋아요. 예, 그러면 먼저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네. 엄마라는 말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아니, 엄마라는 말을 배웠을까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엄마 하다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였을 것 같아요. 예, 아마 따로 뭔가 이론을 가지고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자꾸 듣고 네. 처음에는 조금 불명확하게지만 자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익숙해지고 정확하게 발음을 하셨다고 보통 그렇게 네. 엄마라는 말을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법하면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네네. 자꾸 이제 들으면서 익숙해지다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게 뭔가라고 하는 네. 이제 형체가 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좀 구체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처음 일단 시작하실 때는 어려워하지 않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조례가 이제 어떤 그 법인지 네. 이걸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네.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마음을 예. 단단히 잡고 들어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개념은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 들어보시면 조례는 헌법에 근거한 법으로서 네. 주민의 복리에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 법이며 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범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여기 짧은 몇 문장만 들어도 법은 조례? 아니, 복리? 저 기억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없어요, 벌써. 어떡하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일단 한자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쉽지가 않긴 한데요. 네. 일단 개념은 쪼개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까요? 네 덩어리로 일단 제가 쪼개겠습니다. 네. 하나는 헌법에 근거한 거다. 네. 두 번째는 주민의 복리에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 법이다. 주민의 복리는 저금을 해야 나오는 복리 아닐까요? 그 복리는 이제 아까 이제 한자 때문에 이제 네네. 이자 할 때 리자는 이제 같은 리자를 쓰긴 네네. 하겠습니다만 이제 복자가 이제 거듭한다라는 복자가 아니라 여기서 복은 이제 복복자입니다. 네. 예. 복이 거듭난다고요? 아니 이제 거듭난다는 얘기는 이제 복리 이자와 관련되니까 복리라고. 네네. 벌써 여기서 이렇게 복리는, 버퍼링이 걸렸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도 하고 좋은 것들. 네. 그래서 주민을 위한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복지, 네. 복리 이런 비슷한 말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복지라고 하니까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주민 전체를 위한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정하는 법이다. 네네. 그다음 세 번째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법령은 법률이고요. 네.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요. 네네. 령은 명령인데요. 네. 대통령이나 총리나 아니면 장관이 이렇게 만드는 이제 그런
행정부가 만드는 법을 법령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예, 납니다. 그래서 이 법령은 그래서 네. 국가 네네.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네. 자치법규입니다. 스스로 정한 법, 스스로 다스리는 거죠. 네. 누가 스스로 다스리냐면 수원시 조례이기 때문에 네네. 수원 시민이 스스로 네. 자신의 복리, 복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하는 법이 조례인 거죠. 수원 시민이 정하는 법. 예, 예. 네. 좀 솔깃해지긴 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법일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네. 우리와 수원 시민과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법이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헌법에 근거를 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아니 수원 시민만 어쨌든 사는데 정한 내용을 정하는데 무슨 헌법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네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하지만 네. 법률로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원 아. 시민들이 이거는 우리가 정할 몫이지 왜 그걸 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정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같이 정해야 될 게 있고 네. 예를 들면 국방, 네. 외교 이런 아. 것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하나의 얘기가 나와야 되지 네. 각 지역마다 달리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될 거 먼저 정하고. 네네. 예, 그리고 네네. 나서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지역마다 다르고 농촌이 다르고 도시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또 아파트 지역이 다르고 단독주택 지역이 다르고 그렇죠. 하다라고 하면 네. 이런 거는 이제 그 지역에서 알아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좋다. 네. 이게 이제 헌법의 뜻인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일들은 함께 정하되 네. 각자 알아서 살 수 있는 영역들은 각 지역에서 시에서 스스로 시민들이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례라는 걸 이제 따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다 똑같이 통일적으로 이건 하자라고 정했는데 수원시만 따로 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과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만 정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방금 제 눈빛 보셨나요? 법령 나오니까 또 당황했어요. 법률과 명령. 법률과 네, 명령. 국가에서 정하는 것 말고 네. 국가에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똑같이 정해야 돼라고 하는 것 말고 행정부에서 정한. 네. 네. 법률은 또 이제 국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네. 국회하고 행정부에서 정하는 것. 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똑같이 모든 전국에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네. 하는 것 말고 네네.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할 수 네네. 있다. 이게 이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네네. 서로 충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청취자분들 제가 맞게 질문하고 있나요? 제가 저만 못 따라가나요? 아니요. 예. 네네. 어쨌든 이제 좋은 질문을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게 서로 모순되는 게 두 개 이상이면 네. 어떤 걸 따라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법은 항상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어요. 군대에서의 계급처럼. 네네. 그래서 헌법이 맨 위에 있고 법률이 있고 네. 명령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조례가 있는 거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위에 더 높은 법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내려오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수원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법이 이제 수원시 조례인 거죠. 그런데 왠지 수원 시민과 가까운 법령, 조례 그럼 꼭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꼼꼼하게 선택을 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조례는 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수원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죠. 네. 경기도의 조례가 있고 수원시의 조례가 또 있는 거예요. 근처에 뭐 용인이나 화성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수원만의 수원시 조례인 거죠. 네네네. 근데 경기도 조례는 수원 시민도 지키고 화성 시민도 지키고 오산 시민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개는 또 어떤 걸 우선시해야 될까요? 위계 질서가 있으니까 경기도 걸 먼저 지켜야겠죠?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경기도 조례하고 수원시 조례가 서로 충돌하면 네. 경기도 조례가 우선하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모든 걸 다 정해버리게 되면 네. 수원 시민들이 정할 것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아까 법률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법률로 다 정해버리고 나면 수원시 조례로 정할 게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적절한 이제 이런 균형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헌법의 일반적인 원칙은 네. 수원 시민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수원 시민들로 정하도록 해라. 근데 수원 시민들이
처리할 수 없는 것들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정하도록 하고 아, 경기도에서 정할 수 없는 것은 국가 단위의 법률로 정해라. 이게 이제 하나의 원칙인데 네, 네.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왜 왜냐하면 그럴까요? 이게 뭔가를 정하는 것이 권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 네. 국회나 중앙의 행정부가 네. 본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내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 3할 자치, 2할 자치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아마 자주 들어보시지 못할 수 있는 말이긴 네,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50년대에는 지방자치를 하다가 네, 7, 80년대에 지방자치가 없어졌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도지사나 이런 이제 시장군수 다 그 대통령 임명했던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지방자치가 다시 되살아났는데 그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안 내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치권을 그 최대한 어느 정도 한 4할 내지 5할 정도는 줘야 되는데 네, 네. 3할, 그러니까 아, 10분의 3 정도? 네, 예, 그 정도만 주는 거고 안 내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중앙 정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아, 수원 시민이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정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그거를 정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2할 자치는 뭐냐면 돈이죠, 돈. 아, 예산.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정책을 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정에 관련된 권한을 국가가 80%를 가지고 있고 네. 지방 정부에는 20%만 밖에 안 주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하는 일은 네. 그 범위보다 훨씬 많이 지방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 일 자체는 네, 네. 뭐 쓰레기, 교육 이런 것들도 다 관련되어서 해야 될 일인데 네, 네. 돈은 안 주고 권한도 안 주고 일만 주게 되니까 아, 그러니까 수원 시민들이 하여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현재까지 아직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여전히 작은 거죠. 아, 선생님 설명 들어보시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네요. 수원 시민이라기보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네. 수원 시민이고 경기도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네. 시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런 재량 자율권이 좀 네. 넓어야 되는데 네네.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 똑같이 그러니까 네. 뭐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이나 다르게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일들을 그렇지 못하고 다 똑같이 처우하다 보니까 아, 이게 우리 현실과 우리 생활과 맞지 않는 거죠. 네네. 그러면 수원시 조례가 잘 꾸려지고 저희 수원 시민들이 잘 지키고 그리고 뭔가를 조금 더 힘을 합했을 때 조금 저희의 이 권한이 넓어지고 조금 더 많이 수원 시민에게 힘이 올까요? 네, 그럼요. 네. 그걸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 일단 잘 왜냐면, 지키고. 예, 우리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수원 시민인 거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원시 조례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게. 다만 이게 같이 결정해야 될 문제면 같이 상의하는 건데 네네. 우리에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주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해야 돼라고 하게 되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해야죠. 그렇죠. 이거 우리한테 줘도 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 질서를 흔들지는 않는 거다. 네네. 다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은 문제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정말 그게 힘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단위에서 그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같이 고민하고 또 혹시 네. 저희는 또 경기도민이니까요. 네. 경기도에서만 할 수 없고 이 옆에 있는 강원도랑 같이 상의해야 할 문제다라고 네. 하면 국가에서 서로 네네. 조정을 해서 한번 이 문제를 결정해 달라. 우린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게 네, 이제 네. 자치권을 달라고 하는 요청인 거죠.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이해가 조금 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수원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잘 숙지를 하고 나서 잘 지키고 나서 점점 수원 시민들이 지킬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잘 해결해 볼게라고 조금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렇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네. 조례는 수원시 의회에서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시의회 의원들이 잘 알아서 만들기도 하지만 네. 제대로 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원 시민들이 조례를 제대로 잘 만들고 있는지 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이제 수원시청, 네. 수원시에서 이걸 또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시행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아. 시민들을 위해서 네네. 이런 면에서는 조례를 잘 아셔야지만 그렇죠.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네네. 우리를 위한 아까 복리, 그렇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네. 필요한 내용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대표들에 의해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네. 좀 잘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는 친해져야 되는 이제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점인 거죠. 아, 처음에 멘트 받았을 때 그 긴장감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조례 상식에 대해서 알아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조금 푸근해지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오늘 준비하신 수원시 조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조례 상식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 주실 수원시 조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조례 이름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고요. 네. 기후변화 내지는 지구온난화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정한 조례입니다. 네. 지구온난화나 기후위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위기에서부터 벌써 위기감이 느껴지잖아요. 뭐 온난화 그러면 사실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아니면 조금 위험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기후 걱정으로 이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튼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제 깊으신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근데 자녀들만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라는 예, 말씀이시죠? 이미 위기에 우리는 봉착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2021년 3월 25일자 경향신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 네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최근 30년간 한반도 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3도씩 올랐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인데요. 1980년대와 비교해 여름은 14일 길어지고 겨울은 15일 줄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반도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봄꽃가루 환자는 14%,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은 8% 증가했습니다. 라는 기사가 있었네요. 예, 이걸 보면 이미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게요. 이게 수치적으로 확인하고 보니까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문제에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네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음. 지구 자체가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이제 준비를 뭐 하고 대책을 세우겠지만 네. 그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네네. 수원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찾아서 네네.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일이 되게 좀 중요하고 네. 예, 그걸 잘 시행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사실 제가 수원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수원 기온을 보면요. 굉장히 덥거나 춥더라고요. 이게 분지여서 그런지 항상 저희 부모님이 전화해서 수원은 굉장히 춥더라, 수원은 굉장히 덥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수원 환경적인 문제랑 연관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온도의 수치를 보게 되면 네. 그런 면이 예전에 상대적으로 있기는 했지만 네. 오늘날 이제 그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한 30도가 제일 더운 시기였다라는데 요즘 이제 35도까지 올라간다라든지. 네네. 그래서 이미 뭐 그 캐나다나 아니면 호주 같은 데서 네. 산불이 일어나거나 하는 이유도 네네. 바로 이런 온도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네. 홍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녹아내리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우리가 그 자연재해로 알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제 인재 네. 재난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네네네. 재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조례 어떤 게 있을지 소개해 주세요. 예. 그래서 수원시에서 지금 마련한 조례는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인데요. 네. 조례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그 몇 개의 중요한 어쨌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이 법을 왜 만드는가, 네. 이 조례를 왜 만드는가. 당연히 이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념. 네. 이 법에서 이 조례에서 쓰는 이 용어는 이런 것이다. 아, 라고 하는 네네. 이제 그게 하나 그냥 들어가. 단순히 개념. 예, 예. 네네. 그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례는 법이잖아요. 네네. 근데 법을 시행하는 건 행정부죠. 네. 그러니까 행정부한테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매년 어떻게 계획을 세우라는 게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네네네. 거고요. 근데 이게 또 행정부에서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좀 우리가 좀 뭐 감시는 아니어도 함께 논의하는, 그래서 요즘 거버넌스 네네. 협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이제 뭐 위원회와 같은 이제 조직을 네. 여기에 이제 조례에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책무, 시장은 뭘 하고 시민들은 뭘 해야 되는지, 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핵심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살펴볼 조례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나눠져 있긴 하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자주 보면 잘 이제 아실 수 있게 되는 것이 네. 대개 구성 요소들이 비슷한 면이 있는 건데 이제 이거 이제 네네.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이거를 또 내용을 담느냐의 차이가 좀 변주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것 네네.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는 온실가스가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 온실가스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산화탄소만 알고 있는데 조례에 따르게 되면 에탄, 뭐 아산화질소,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네네. 궁금하시면 참 이걸 좀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 어떻게 찾아? 아, 인터넷으로 네, 그 개념을 찾아보나요? 아니면 조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아, 같아요. 제 네네. 생각에. 그래서 그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네. 아니면 어떤 법률을 치시면 그 법률이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자치법규 안에 들어가시면 음. 수원시 관련된 조례들을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아, 네네. 근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야 그 된다고요? 법제처에서 만든 네.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바쁘시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어려우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네네네. 가끔씩은 찾아보시는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것들이 그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네. 이런 것들 정의를 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지만 거기서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네. 사람의 활동으로 생기는 온실가스, 아까 이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가 주로라 네. 했죠. 그것이 쌓여서 지구의 지표, 땅 겁대기와 대기,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아까 계절의 변화라든지 네네. 작물 문제 아니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해충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네. 거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개념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아까 계획이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5년마다 수원시는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또 그것을 5년 단위로 세우면서도 매년 뭘 할지를 또 이렇게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배출 현황, 그다음에 전망 이게 계속 늘어나겠죠.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의식적으로 네.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걸 줄이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매년 얼마씩 줄여서 언제까지 이걸 얼마만큼 줄이겠다. 목표를 세우는 내용들. 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지, 네. 또 시민들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네.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아놓은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을 보면 수원시가 계획을 잘 세웠는지를 또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짜고 제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교육도 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혹시 기후 변화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 아직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이걸 받지 않은 시민의 잘못이 아니라 네. 이거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교육을 받도록 홍보하고 네. 또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을 뭐 네네. 아직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네.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네. 분리수거를 정말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찾아보면 잘못된 분리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런 교육들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는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에다가 그걸 요청하고 계획에 담도록. 왜냐하면 교육도 또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예산을 담아서 올해는 못해도 뭐 내년, 내후년에라도 네네. 나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는 얘기를 자꾸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이제 조례를 알고 계획을 알고 그래서 요구를 해야지만 네네. 어쨌든 시의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례를 알아보자 이런 것들 시작한 게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책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네.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일들을 이제 총괄하는 이제 네. 그런 의무를 지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근데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의무가 있냐면 예를 들면 그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어떤 주정차 상태에서 공회전 금지. 네. 그죠? 그냥 그 누구 기다리면서 네네네. 그냥 시동을 켜놓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동안에 계속 이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고요. 또는 승용차 요일제 또는 차 없는 날 아니면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이거 다 하신 적은 없죠. 저요? 네. 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의무적으로 하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하죠. 사실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아이들 학원 태워주고 사실 에어컨 때문에 시동 끄기 싫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끄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또 뭐가 있죠? 요일제. 예. 요일제도 사실 출근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은 안 지키는데 내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날씨 좋은 날은 한 번씩 걸어보기도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훌륭하신 시민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개인 시민의 그런 역할도 네. 중요하지만 이게 또 다른 시민들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제 한 이걸, 번씩은 나만 해서 뭐해 이런 예.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걸 강제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 있고 네. 이걸 이제 시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져야 된다는 점에서 네. 이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네. 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구속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공회전 금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할 네네. 겁니다. 그렇지만 뭐 제재를 꼭 받아서가 아니라 네. 스스로 이렇게 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네. 의식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이제 이런 책무 조항이라고 이렇게 네. 얘기할 네. 수 있고 이것도 역시 결국은 강제할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서 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제 하셨던 지키고 있으신 네네.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또 이게 그냥 내가 차를 안 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네. 대중교통을 어떻게 좀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것들이 뒷받침되어야지만 네네네. 사람들이 여기에 맞아요. 예,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네. 또 때로는 이게 이제 수원 시민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더 수원시에서 좋은 제도를 또는 네. 정책을 하고 있으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도 있죠. 그렇죠. 우수 사례. 예.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해서 우리 같이 해보자.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네. 것들을 법률로 만들었는데요. 네네. 그런 법률들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기후의 위기 문제는 네. 어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야 될 문제이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를 뭐 남이 하기 전 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네네. 우리나라가 먼저 하자. 그렇죠. 이게 이제 덴마크란 나라 네. 같은 경우에 그걸 법으로 규율한 거죠. 네네. 그 수원시 조례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다른 데는 아직은 이걸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할 수 있지만 네. 수원 시민이 먼저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이제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조례 한번 만들면 끝인 것이 네네. 것이 아니라 계속 이걸 고쳐 나가야 되잖아요. 네.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의미에서 네. 이런 조례를 좀 아는 것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린 겁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 본격적인 얘기 듣기 전에 상식했을 때 나와 밀접한 법 그게 조례다라고 말씀하신 게 쏙쏙 들어와요. 왜냐하면 생활 밀접형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알고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나는 선진 시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잘 지켜서. 그래서 수원이 조금 우수 사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례하면 아까 이제 주민의 복리라고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수원시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기후 문제는 지구 전체의 문제인 네. 거죠.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규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수원시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지구의 문제는 아까 우리의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인 것처럼 네. 전 지구의 문제는 또 수원 시민의 문제인 거고 우리가 네네. 먼저 앞서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네네.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일 먼저 선택한 이유는 조례가 꼭 우리 마을 만들기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네. 우리 마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지구인이 공존.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이것이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지만 내가 피부로 느끼는 생존의 네네네.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네. 그 미래 세대까지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일 먼저 조례를
먼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 네, 네. 예. 처음에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선생님 불러주셔서 나오긴 했는데, 너무 어려운 법 아닐까?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법 쉽네. 나 지킬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원시 조례가 어떤 내용이 있을지 기대해도 되겠죠? 예, 뭐 크게 재미는 없으시겠지만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또 어떤 거를 좀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지 또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네. 이렇게 좀 흥미가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조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만드는 것이 곧 음. 시민이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회 의원들이 네, 만들지만 네, 네. 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이런 조례를 잘 만들도록 음. 하는 이런 네.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 하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또 기후 변화 대책, 네, 네. 기후 변화 대책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수원시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각종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다른 시민들과 공유하시고 네. 또 수원시가 잘할 수 있도록 네, 네. 응원도 하시고 네. 비판도 하시는 것이 아,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이제 의미이고 네.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움직여야지 또 변화가 일어날 수가 네. 있는 거고 저는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면 전 세계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원 시민들이 어느 그 지구의 나라에 네. 하는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기후 위기를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 실행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좀 사례를 만들기를 좀 네, 바랍니다. 예. 그래서 후세에 사회책에 수원시가 이런 조례로 아주 훌륭한 예가 됐다라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예, 예.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좀 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1년 4월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법,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제 법률이죠. 이 법률이 뭔가 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2030년까지는 뭔가 좀 타이트하게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는 제대로 이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더욱이 2030년까지의 목표가 너무 느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뒤로 밀어버린 거죠.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는 이미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미래 세대에 지우는 것이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위원회의 근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우리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제기한 독일의 환경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뺨을 때린다는 표현이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뭔가 정신 차리게 뭔가 촉구를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시가 다른 시군구보다 앞장서서 이런 기후 위기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조례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 그리고 대책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노력을 할 때 결국은 이제 지구 전체적인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이제 힘이 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수원 시민이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계속 다듬어 가야 될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의 문제는 지구적인 것이고 저는 지역적인 것이고 지역적인 것이 결국 지구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떠셨습니까? 좀 여전히 법 얘기가 쉽지는 않으셨죠? 그렇지만 실제로 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우리의 생활을 반영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을 바꿔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수원시 조례를 하나하나 좀 이렇게 알아가면서 조금은 여러분께서 좀 친근해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조례도 한번 좀 어렵지만 좀 자꾸 찾아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걸음은 언제나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걸음을 걸으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잘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설명이 필요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표기도 하겠습니다만 영어로 idonoh@gmail.com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 오동석, 구성 오동석, 진행 오동석, 권명랑, 배경음악 자하리아 히크만의 모닝 더브, 조엘 커민스의 킹 포터 스톰프, 지원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 진흥원.